예, 안녕하십니까. 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올해 재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제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입 제도의 변화가 재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재수를 할 때 학원의 선택, 그리고 또 재수가 왜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 그때 참여를 못하신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대동학원이나 은석학원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이 2월 7일까지죠. 속속해서 지금 합격자를 대학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가 되고 나면 합격자 등록 기간이 2월 8일에서 2월 10일까지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 손치더라도 또 이게 더 나은 대학을 위해서 등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현재 지금 아예 재수를 생각을 하고 정시에 응시를 하지 아니한 학생들도 많죠. 전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충분히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재수를 통해서 올해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재수는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재수를 할 때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만은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한다는 것은 좋은 학원을 선택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교재를 선택해야 되고,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학원을 선택해서 또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서 잘못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에 계시는 아주 유능한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컨텐츠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식순도 지금 띄워야 되는데요. 식순도. 오늘은 수학 선생님, 그리고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탐구 선생님 이런 순서대로 할 계획인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하셔가지고 대동의 은석의 그리 선생님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청을 하시고, 저는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잠시 얼굴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학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수학에 우리 백영식 선생님 모시고 어떠한 컨텐츠로 올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석학원의 수학과 대표 강사 백영식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대동학원 은석학원에서는 어떻게 수학을 가르칠 것인가, 특히 올해 정말 많이 수능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수학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 컨텐츠 및 저희 티칭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마지막 당부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학년도 수학 영역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의 가형과 나형의 형태의 탈피해서 이제는 공통과목, 수학 1과 수학 2로 이루어져 있는 공통과목과 학업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택한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서 총 22문제와 8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뭐 산출 공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이제는 가형과 나형의 계열 구분 없이 자기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던지 간에 모든 점수를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일렬을 줄 세운 다음에 100분 이하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말은 계열에 상관없이 자기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기존의 나형에서는 1등급, 즉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나형에서만 4% 안에 들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계열 구분 없이 4% 안에 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수학 공부를 변별력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통 과목의 표준 점수를 76%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선택 과목, 즉 뭐 이공계열 학생이면 미적 붙는 공부를 조금 많이 했어요. 사실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뭐 문과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에서 킬러가 나왔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통 과목에서의 준킬러 이상의 문항과 선택 과목에서의 준킬러 이상의 문항이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는 점, 따라서 공통 과목의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먼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이런 흐름 때문에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본원의 수학 수업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서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BS 연계 교재를 포함한 빈출 유형의 기출 유형 문제 다 포함해서 문항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더 어떤 식으로 문항 분석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컨텐츠 및 교재입니다. 일단은 뭐 모든 재수 종합반이 마찬가지죠. 모든 재수학원이 1단계 6월 6평 전까지 1단계로 잡고, 그다음에 6평부터 9평 사이를 2단계, 그다음에 9평부터 수능 마지막 최종 파이널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1단계는 2월 정규반 개강부터 6월까지입니다. 수준으로 나누자면 일단 수준 상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EBS 기출의 미래 부교재 및 컨텐츠 보이시죠? 이 부분, 그다음에 이투스 5027, 이 두 개의 교재는 아무래도 준킬러 이하의 문제들, 좀 시간 관리 유력하기 위해서 빈출 유형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성 샵시어라는 이 교재는 준킬러 유형이 나오고 그 유사 유형이 쫙 나와 있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준킬러 이상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물론 수준에 상관없이 EBS 연계율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주 교재는 EBS 수능 특강입니다. 2단계 교재입니다. 이투스 5027이랑 대성 샵시어는, 그 다음에 강남 하이퍼 수학 킬러 5는 계속 매달 연간으로 출시가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완성을 통해서 실전 훈련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1단계 때 개념을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EBS 수능 완성이랑 컨텐츠를 이용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6월, 9월 평가원 대비 특강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에 하반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미를 이때 들어갑니다. 완전 개념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풀어야 조금 효율이 더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 3단계입니다. 사실 3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수준별 상관없이 EBS 파이널 모의고사와 시크릿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전 마무리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교재로는 시중 우수 교재를 추가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약한 부분, 특히 어려운 변별이 되는 단원의 공부를 조금 더 신층 강화하기 위해서 실전 마무리 대비를 합니다. 이 다음 이렇게 저희가 교재와 콘텐츠를 구성한 이유가 저희는 크게 수학을 만점 기준에서 총 5단계에 걸쳐서 만점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개념을 학습하고 그 개념에서 파생되는 기본 문항 및 빈출 문항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EBS 수능 특강이랑 기본 수학 유형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 4단계에 들어서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3단계에서는 4점짜리 빈출 유형 문항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도 거들어져야 됩니다. 4단계에서는 준킬러 이상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그 문제에 대한 시간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투스 5027이라는 시간 관리 모의고사 형태 교재와 EBS 수능 완성, 그리고 대성 삽시어를 통한 준킬러, 그다음에 실전 마무리에 해당하는 EBS 만점 마무리를 통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5단계 맨 마지막 저희가 표준 점수 만점이라 말하죠. 표준 점수 100분이 99, 100분이 100을 찍기 위해서는 만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강남 하이퍼 킬러 5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심층 변별 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네. 저희 모의고사는 항상 이제 매달 2회 정도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ERT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 ERT 모의고사는 저희 대동은석의 자체 모의고사입니다. ERT 모의고사는 대성이나 이투스 사설 모의고사와 조금 차별화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성과 사설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저희 ERT 대동은석 자체 모의고사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워놨던 저희 나름대로의 대동은석 커리큘럼의 맞춤형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고 학생들도 매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ERT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술 대비 컨텐츠입니다. 사실 논술이 최저를 맞추고 논술 시험을 잘 보면 본인이 정시에서 약간 망쳤다 하더라도 수능을 조금 정시로 입학 안 하고 수시 논술을 통해서 쉽게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치자 도구잖아요. 기회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규 수업 중에서 매주 자연 논술 수업 배정, 인문 논술도 수업 배정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논술 모의고사 실시를 연 2회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예, 추석, 수능 후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이 논술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좀 저희 학원에 대한 강점, 왜 지금 수학 중점 학원인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가우스 클리닉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는 정규 시간표상에서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이 클리닉 시간이 뭐냐면 수학의 일주일 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치고 20분 동안 테스트를 치고 나머지 30분 동안 이 전문 강사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끊어서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저희의 강점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항 분석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문항 분석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저희가 이제 문풀 수업이라 하죠. 문제풀이 수업 또는 이제 해설 강의 수업이라 하죠. 해설 강의 풀이를 할 때 단순히 그 문제를 푸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됐으며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됐으며 이 문제에서 특정한 조건을 삭제됐을 때 어떻게 풀이가 달라지며 이 문제에서 변별력을 기르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교과쌤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 조건을 바꾸고 나 조건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특히 직강을 하는 학생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기출 문제 또는 변별 문제에 대한 핵심의 아이디어, 어떤 문제가 이 문제의 지분을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어떤 식의 발상법이 필요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손을 못 대겠다. 손을 못 대겠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어떠한 발상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강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매년 출제되는 신유형 문제와 준킬러 이상의 문제, 변별 문항이죠. 변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계 교재와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연계 교재와 사설 모의고사는 오답 노트 정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저도 이제 매년 이제 은석 학원과 대동 학원에 이제 오는 학생들이 겪는 고충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겁니다. 저희가 파이널 3단계 때 들어갔는데 제가 가끔씩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3월 달에 했던 4월 달에 했던 우리 1단계 때 했던 EBS 수능 특강의 레벨 3 문제를 던져줍니다. 과연 본원의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인이 틀렸든 몰랐든 선생님한테 배워서 다시 풀어서 정리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라는 부분, 발상하는 방법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아는 학생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모으고 있겠지만 그 이투스 모의고사, 대성 모의고사, ERT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다양한 모의고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고 거기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 몰랐던 문제를 따로 보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개인의 오답 문항을 정리하고 그 오답 노트에는 핵심 아이디어를 기재하게 해서 오답 노트 관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오답 노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본인의 약점이 뭔지, 반복되는 오답 문항이 어떤 유형인지, 그 다음에 오해하는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실력 자체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대동학원서학원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의 1, 2등급 극상이 아닌 이상 오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독하기 힘듭니다, 올해는. 수능이
완전 수학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공통과목 수원 수투가 22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15문제가 객관식이고 나머지 7문항이 주관식인데 단답형인데 과연 공통과목에서 시간을 얼마를 쓰고 선택 과목을 시험지를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공통과목을 빨리 풀어야 되겠죠. 학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공통과목 수원 수투의 정확성을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 배분이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독학으로 해서 감을 얻기랑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수학 영역은 전문 강사의 강의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의 조언과 선생님의 사고를 참고하여 본인이 정리해서 대비해야 올해 수학 영역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마디 드리자면은 일단은 수학 강점 학원인 건 맞습니다. 저희 학원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저도 수학쌤이고 문항 분석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문항 분석 새로운 세계를 조금 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랑 이제 마주보고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